안녕하십니까. 9월 가수의 수호입니다. 한수 모의고사 6회 문학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뭐 그럴 때가 있나요? 노래 하나만 계속 쭉 들을 때 뭐 그럴 때 있어요? 저는 어제부터 계속 혹시 아는지 MC 더 맥스의 입술의 말이란 노래 있거든요. 요 노래만 계속 들어요. 혹시 아시는 분 알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개 명곡이거든요. 원래 MC 더 맥스 명곡이 진짜 많죠. 뭐 옛날에 뭐 메모리나 뭐 별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 입술의 말을 계속 듣습니다. 뭔가 이제 발라드인데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고 너무 명곡인데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라고. 근데 제가 슬슬 이런 노래가 들리는 거 보니까 우리가 또 여름엔 좀 이런 노래 잘 안 듣잖아요. 약간 이제 점점 오나 봐요. 그 순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9월 모평을 이제 얼마 안 앞두고 있을 텐데 아무튼 마음 관리 잘 하셔서 그래서 그리고 또 남은 기간 어쨌든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또 9월 모평 끝났다고 해서 수능 끝난 거 아니니까 또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게끔 제가 오늘도 열심히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번 한수 모의고사 6회는 사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고전의 힘을 빼고 현대의 힘을 주었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사실은 앞에 고전 소설이 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죠. 뭐 비연계고 뭐가 많으니까 또 그럴 수 있는데 고전 소설, 고전 시간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또 이 말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겠지만 뭐 삑사리 나봤자 하나 정도. 뒤 현대시가 많이 어렵습니다. 또 현대소설은 또 연계인데도 쉬운 작품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납득하게. 왜냐면 너희가 노년을 이해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고전은 조금 힘을 빼고 현대에 힘을 주고 좀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부터 열심히 따라오세요. 제가 늘 생각하는 건데 한수가 다른 건 몰라도 고전 소설은 잘 내요. 제가 늘 느끼는 건데 고전 소설은 잘 낸다. 그러니까 깔끔해. 그래서 조홍전 정도면 지문 난이도 깔끔, 문제도 깔끔. 요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요 정도의 고전소설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 자체도 얘네가 좀 읽을 때 그러니까 위왕과 어쨌든 조웅, 다른 말로 원수죠. 얘가 이제 구분되면서 어쨌든 얘는 이제 같은 편인 거고 그 와중에 이제 번왕 됐습니까? 얘가 이제 다른 편인 거고 근데 얘를 이제 항복시켰고 그 다음에 중략 이후는 사실은 웅의 원수인 이두병이죠. 이 이두병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허수아비.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어떤 만족. 그러니까 딱 요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좀 중심 사건을 읽었어야 된다. 확인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문제 풀러 갈게요. 18번 잘 냈죠? 좀 적어볼게요. 세부일치입니다. 잘 냈죠? 그러니까 이제 적당하게 기억으로 지울 거고요. 좀 확인할 건 확인할 건데. 뭐 1번 선지요. 기억은 수상함을 감지한 원수가 병사들을 쉬게 한 뒤 수색한 공간이라고 그랬는데 보자마자 이상해하죠. 왜요? 그냥 간 거예요. 가다가 우연히 번왕의 계략을 발견하게 된 거죠. 2번 선지 보자마자 두려움이 심화된다 그어야죠. 왜요? 웅이가 있는데 위왕이 왜 심화가 돼요? 그 다음 4번 선지 확인해 보셔야죠. 원수가 항복한 적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건가? 그러니까 번왕이 항복했는데 얘를 의심하냐 이 진정성을. 근데 받아주잖아요. 5번 선지요. 디귿은 원수가 용맹을 발휘해 복수를 실현했다? 아니죠. 허수아비를 뵌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의 지문 내용을 읽어줬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니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18번에 적어봐.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본인이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하면 소설을 뭉개서 읽은 겁니다. 네가 중심사건을 잘 읽었으면 여기서 시간이 오래 걸릴 리가 없어요. 답은 여러분들 깔끔하게 딱 3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두병 허수아비를 뱀으로써 한시적 만족감을 느꼈죠. 그 다음 19번 별표. 얘는 좀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1번 선정부터 밀어봐. 갑니다. 원수는 적의 복병이 갑자기 공격하자 침착하게 대응한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딱 이상해야 돼. 왜냐면 침착하게 대응하면 맞지. 근데 적의 복병이 갑자기 공격한 게 아니죠. 공격할 걸? 그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소설 독해력이야. 그래서 사실은 1번 보자마자 선명하게 딱 찍었으면 좋겠는데 니네 중에 이제 1번 선지에 대한 선명도가 떨어지면 2번 선지 가요. 위왕은 사로잡은 조건에게 자신의 위세를 과시한다. 왠지 그럴 것 같지가 않은 거잖아. 과시? 위왕이 과시했을까? 근데 니네 이거 돌아가서 확인해보면 중략에서 11줄 올라가면
번왕과 번장을 군중 속에 끌고 다니며 임금의 위엄을 보이는데 이때 임금이 위왕이에요. 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 사실 확인을 정확히 해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깔끔합니다. 뭐 20번은 봐라 의도인데 답 2번 나올 것 같고요. 21번에다 별표. 자, 요거 제가 고민하는 포인트 시즌2 때 했던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고전소설의 보기 결국 이 작품의 학문적 가치 얘가 적힌다. 근데 학문적 가치는 크게 두 가지 있죠. 이 작품의 어떤 보편적인 특성으로서의 가치, 그 다음에 이 작품의 특수성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출제자가 이 지문을 왜 냈고 이 지문을 왜 발췌했는지는 보기에 적혀 있다. 이렇게 좀 사실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출제하시는 분들은 사실 얘를 좀 묻고 싶은 게 의도다라고 얘기한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전소설 보기는 기본적으로 좀 말이 어려울 때가 있고 내용이 생소할 때가 있고 특정 관점에 치우칠 때가 있고, 그러니까 학술적 용어를 좀 많이 쓰거나 아니면은 좀 어떤 관점에 좀 치우쳐버리거나 하다못해 좀 특이한 것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다. 걔를 좀 신경 써서 읽어달라. 왜? 와닿지 않는 선지가 존재할 수 있다 라고 제가 사실 정규만 수업 때 얘기했었죠. 그런 선지가 3번이죠. 갑니다. 위국을 침범한 번왕의 애걸하는 모습을 보고 10분 참작하여 특별히 풀어주는 것에서 제후국을 침범한 외적에게 관대한 주인공의 모습. 그러니까 사실 너희들 입장에서는 고전소설에서 쳐들어온 외적에게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걸 많이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와닿지 않는 선지가 누군가에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애초에 뭘 잘했으면? 보기를 차분하게 잘 각인했으면 괜찮으시죠? 보기 5번째 줄과 밑줄 한번 칠까요? 주인공은 제후국을 침범한 외적에겐 관대하지만 황희를 찾다는 역신 이두병이죠. 엄한 태도를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번왕은 사실은 내가 이 출제 의도를 알려드릴게요. 번왕은 사람이잖아요. 얘도 쳐들어왔어요. 이두병이잖아요. 얘는 허수아비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번왕은 사람인데 심지어 쳐들어봤는데 용서해줬잖아요. 근데 이두병은 허수아비인데도 그냥 베어버리잖아요. 짤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의도거든요. 사실은 출제하신 분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읽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3번이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고전소설 보기는 무조건 뭐라 그랬어? 사실 확인이다. 다 몇 번이야? 4번 선지 보자면 이제 이상이 아직 합니다. 수천 명의 군사들이 모여 이두병의 반역을 문제 삼는 거에서 한 명의 모반으로 위태로울 수 있는 체제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체제 유지 방식을 제고하는 인물들의 모습이라고 그랬는데 니네 만약에 체제 유지 방식, 체제 유지가 지금 황제로 되고 있잖아. 그 방식을 제고하면 반역이야. 말이 안 돼. 답 4번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졌어야 된다. 자, 바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그 속삼인곡이랑 마음을 살찌워라인데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사설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지금 3개라 거기다 처음에 또 제 것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속삼인곡을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지겨워요. 근데 해야 될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뭐하다는 얘기입니까? 이 작품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생각해 보세요. 6월 모평 때 만전춘별사가 나왔어요. 물론 학문적으로 중요한 작품이지만 솔직히 메이저급의 작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9월에는 그래도 메이저급 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작품도 좀 보셔야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작품이죠. 속삼인곡이. 그래서 너희들이 좀 알아야 되는 건 속사, 속민곡, 삼인곡. 됐어? 얘랑 겹치는 쉽게 말해 양민곡이랑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을 텐데 좀 적어볼게요. 주제는 2개죠. 연군 지정. 그 다음 유배지에서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연계 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얘가 좀 잘 낸 지문이면 사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연군 지정은 속민국과 삼인국과의 공통점이에요. 고통이 사실적으로 좀 들어간다. 그러니까 니네 사실 속민국이나 삼인국에서는 임금이 보고 싶은 거지. 거기에 막 내가 뭐 벌레가 들어와서 많고 힘들고 뭐 추워서 힘들고 더워서 힘들고 먹을 게 없고 이런 말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말들이 그냥 시종일관 징징댄단 말이야. 지금 지문 읽어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들과의 차이점이야. 이 말을 아까 고전소설에서 한 말로 그대로 차용하면 얘는 이제 보편적인 거고 얘가 이제 특수성이란 말이야. 지금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속삼인곡이 출제가 되면 얘는 무조건 물어봐야 돼. 특수성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요렇게 같이 나와야 돼. 요렇게. 실제로 올해 EBS 수특에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둘 다 있어. 나 하나 더 알려줄게. 얘는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서 얘기한다고. 근데 이거 얘기할 때는 남성 화자의 목소리를 얘기한다고. 괜찮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딱 요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마음을 살찌워라는 너가 하세요. 결국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살찌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살찌워야 된다. 오히려 헝그리한 게 마음을 살찌우는 게 어떻게 보면 결핍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 지문 읽다 보면 살짝 저는 저를 매기는 건가 싶더라고요. 왜냐면 뭐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살찐다라는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살찌는 걸 계속 얘기하는데 막 이런 사람이 살찌는 거고 저런 사람이 살찌는 거고 하는데 약간 매기는 것 같고 그렇죠? 자 아무튼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는 딱 따르게 얘기할게요. 22번은 솔직히 시간 끌만해요. 근데 일단 1, 4, 5는 지워야 되거든요. 그 이제 2번하고 3번이 조금 피곤해지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무튼 답은 2번. 얘네가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23번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죠. 답 2번이고요. 결국은 24, 25, 26만 잘 풀면 될 것 같은데 24번에 제가 적어놨어. 사실관계.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서 제대로 따져봐라. 2번 선지 황만표가 밀어봐. 갑니다. 화자는 옛글을 마음속으로 외며 옛사람을 떠올리고 자신 또한 그들처럼 힘을 얻었음을 나타내고 있다라 그랬는데 돌아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A. 이내 몸 세 줄내려가 밑줄 갑니다. 경소와 사기를 속으로 외고 옛사람을 생각하니 부강의 정숙자는 정성과 공경으로 힘을 얻고 청의 장자방은 충성하신 힘이 부나 평생을 점검하니 이공부 텅 비었다라 그랬으니까 아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 옛날 사람 지금 내가 너무 무서운데 옛날 사람들을 막 떠올리면서 버티려고 했으나 이공부 텅 비었다라고 했으니까 힘을 얻은 게 아니라 의미가 없었다. 무의미했다. 됐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죠. 답 몇 번입니까? 2번이다. 이건 깔끔하게 찍을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25번이 잘 냈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낚시는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25번에 적어. 답의 선명도입니다. 근데 제가 누차 얘기하죠. 답의 선명도는 뭐야? 시간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중에서 얘가 한 방에 모인 사람들은 그래 얘가 이상하니까 얘 딱 찍고 확인하고 바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확인이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1번 선지 영어부터 읽어봐. 갑니다. 단정적 진술을 통해 자신의 의술로는 다스릴 수 없는 병이 있음을 인정한다 이랬잖아요. 그럼 얘를 보고 기억을 갈 거 아니에요. 갔는데 그건 제가 못 고칩니다 라고 의사가 얘기하니까 응 맞지 내지는 그렇겠네 라고 해버리면 가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뭉개면 뭉개진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1번 선제를 보자마자 일단 뭐 해야 되냐면 이상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기까지 하는 게 여러분들 독해력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술로는 다스릴 수 있는 병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병? 이게 병인가? 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 이상해야 돼. 근데 중요한 게 이상하니까 뭐 해보는 거야? 사실 확인을 해보는 거야. 그럼 사실 확인을 할 땐 뭐 해야 돼? 좀 앞뒤 맥락을 좀 봐야 될 거 아니야. 지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그건 제가 못 고칩니다. 병이 살같이 있으면 고약으로 다스리고 혈맥이 있으면 침과 뜸으로 다스리지요. 장이야 위에 있으면 제가 술로 다스리는데 치료하면 효과가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아요. 지금 그대는 병든 것이 아니라 마른 것이니 제가 어찌 의술을 펼치겠습니까? 보여요? 뭐가 아니라고요? 병이 아니라니까? 병든 것이 아니라 뭐랑 구분하는 거야? 마른 거라고. 그러니까 마른 게 병은 아닐 거 아니야. 지금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세요. 다시 1번 쓰지 봐라. 자신의 의술로는 다스릴 수 있는 병이 있음을 인정한다. 애초에 처음부터 얘는 뭐로 인식한다? 얘를 병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마르다고 인식한다. 근데 다스릴 수 없는 병이 있음을 인정하는 표현이 아니겠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건 제가 못 고칩니다. 왜요? 마른 건 병이 아니니까요. 이거죠. 다스릴 수 없는 병이 있으면 인정.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1번 선지를 니네가 이상했다 이거야. 그럼 돌아가서 확인할 때는 앞뒤 맥락을 봐야 돼. 근데 애초에 처음부터 얘가 이상하지도 않았어. 그냥 그럴듯했어. 그러면 네가 뭘 잘못 읽은 거야. 이겁니다. 이게 독해력입니다. 괜찮으시죠? 26번은 답이 너무 쉽죠. 5번 선지 갑시다. 나이 어찌 불감이 있겠습니까는 물질적 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물질적 결핍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작품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현대소설 바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잘 들으셔야 돼요. 일단 동경이란 작품은 여러분들 수능 완성 연계 작품이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납득하기 쉽지가 않아요. 뭐 실전에서야 한번 보기 읽고 보기 한번 읽어볼까요? 연계 공부한다 치고.
그러니까 동경에서 거울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선잠에 들어 떠올린 부장품 거울은 그에게 죽음의 이미지를 불러들이고 생명력이 담긴 아이의 거울빛이 늙어가는 노부에 천진하게 비추며 20살에 죽은 아들을 상기시킨다. 나아가 거울빛이 머문 사물은 쇠하여 가는 사람 곁에 홀로 비나며 삶의 유한함을 일깨운다. 그러니까 죽음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일깨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 죽음의 어떤 여러분들 뭐 쉽게 말하면 필연성,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삶의 유한함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거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납득하기는 좀 쉽지 않은 소설이죠. 뭐 여러분도 한창 어린데. 근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이 소설 자체의 상징성이 좀 많으니까 이건 제가 좀 정리를 해주겠다. 그래서 좀 주제를 적어봐요. 얘는 좀 공간 만들어서 일단 요겁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유일한 혈육을 잃은 노부부의 일상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유일한 혈육을 잃은, 그러니까 아들 이름이 영로예요. 영로가 20살에 죽어요. 20살에 죽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계속 살고 있는 유일한 혈육을 잃은 어떤 노부부의 일상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약간의 어떤 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노년의 어떤 쓸쓸함과 그리고 뭐 이 죽음과 관련된 얘기가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상징을 한번 정리할 테니까 이렇게 거울이 세 종류 나오고 그냥 거울, 그 다음에 구리 거울, 그리고 한 조각 거울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좀 알아두면 좋으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거울, 얘는 이제 그냥 실물 그대로의 거울입니다. 실물 그대로의 거울. 그래서 이제 이 거울이 뭘까? 그냥 거울로 계속 비추잖아요. 애도 막 비추고. 그러니까 약간 결국은 자아를 확인하게 되는 도구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당장 젊었을 때, 내가 이쁠 때, 한창 파릇파릇할 때는 거울 보면 좋죠.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내가 이제 곧 생명력을 잃어가는 상태에서 거울을 보면 계속 그 모습을 확인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약간 쉽게 말하면 이 노년한테 있어서는 되게 냉혹한 거죠. 사실은 잔인한 거죠.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나이가 들었다,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걸 확인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구리거울은 이제 죽을 때 묻는 부장품의 의미죠. 부장품. 그러니까 같이 묻는. 그래서 얘는 진짜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상징성 말하는 거. 그 다음에 한 조각 거울도 지문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영모를 죽고 나서 시체를 묻었다기보다는 한 조각 거울을 묻었다라고 생각하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어떤 사별의 고통이죠. 내지는 어떤 그리움. 뭐 사실 이런 걸 좀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럼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떠들었냐? 봐봐. 이런 거 상태에서 이 소설은 유일한 혈육을 잃은 노부부의 일상과 관련된 거다. 그래서 이제 니네 지문 읽어서 알겠지만 아이가 깽판을 놓죠. 근데 니네 사실 아셔야 되는 게 수능 완성 지문 읽으면 아이가 지금 왜 이러는지 살짝 납득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니네가 읽을 때는 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래잖아. 왜 계속 거울 비추고 난리야 이럴 수 있겠지만 얘는 모르는데 이 전 내용을 알면 사실 조금 이해가 될지도.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앞 내용이 수특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가 유치원에서 이게 만화경 있죠. 만화경을 만들어요. 막 비치는 거. 근데 유치원 가방이랑 같이 놔뒀는데 그가 할아버지죠. 그가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 되나? 만화경을 세벼요. 그러니까 애 거를 훔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이의 만화경을 숨겨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괜히 이게 지금 수능 완성 내용이거든요. 수완 연계 부분인데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왜 숨겼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굳이 이제 분석을 해보면 약간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사실 애들이나 하는 짓을 하는 거잖아. 아니 그렇다고 이제 만화경을 갖고 싶은 건 아니잖아. 약간 이제 이런 걸 흔히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아 퇴행적 행동을 한다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걸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쩌면 어려지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생명력, 그러니까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생명력 활기 있잖아. 그거에 대한 동경일 수 있겠지. 이거죠. 괜찮아? 그런 욕구가 이제 만화경에 손을 대겠겠지. 저게 뭘까? 이러면서 모르지 않을 거 아니야. 저게 뭐 이 세상을 보여준다고 그럴 리가 하면서도 손이 가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동경, 그치, 호기심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만화경을 얘가 숨기는 바람에 아이가 지금 이제 와서 깽판을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가져간지 몰라요. 근데 이제 다만 거울놀이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 컴팩트 갖고 하다가 지금 막 할머니한테 막 비추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이는 이제 거울을 비추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보다는 내가 제발 그만해줘 이러면서 막 울면서 막 그러잖아요. 눈물 흘리잖아요. 됐어? 눈물 흘린다. 눈물 흘리면서 제발 그만해 막 이러고 있잖아요. 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뭐 두려움 아니겠어요? 그럼 뭐에 대한 두려움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두려움이 있겠죠.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걸 다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이걸 납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한테 거울은 뭐냐? 이걸 정리해봐. 그러니까 거울놀이는 호기심 내지는 그냥 단순의 유희죠. 맞죠? 그냥 거울놀이 하는 거예요. 빛 비추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실 뭔가 생기 돌고 활력 있죠. 나 지금 이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 노년의 거울이에요. 왜 그럼 대체 아내가 애가 거울을 비출 때마다 잔인한 짓을 한다고 생각하고 도망가고 울고 그만 좀 해라 제발 이랬을까로 생각해보면 계속 자아를 확인하게 되죠. 내가 나이 들었다는 걸 인지하게 돼. 그리고 심지어 아들을 계속 거울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별의 어떤 고통이 떠오르는 거지. 결국은 이를 통해서 이제 거울을 통해서 왜 울까라고 생각해 보면 노화라든가 아니면 죽음을 계속 확인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뭔가 두려움이 사실 환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정리해드린 이유가 보세요. 지금 이제 쪼각쪼각 낸 거야. 이제 이해를 잘해. 그러니까 유일한 혈육, 아들이었던 영로를 잃은 노부부의 일상이야. 별 내용이 없어. 다만 여기서 거울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써놨어. 거울의 뜻은. 근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왜 그가 아이의 만화경에 손을 댔을까? 이건 어쩌면 그 생명력과 활기를 동경하는 게 아닌가? 근데 반대로 아이는 왜 대체 그의 계속 거울 비춰 할머니들 장난처럼 비출까? 당연히 아기가 없지만 왜 근데 대체 이 아내 할머니는 눈물을 흘릴까? 라고 생각해보면 거울을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른 거야. 아이한테 거울은 그냥 놀잇감이야. 근데 다만 그걸 통해서 생기와 활력을 보여준다고. 노인한테는 놀잇감이 아니야. 계속 자기를 봐야 되는 고통을 줘. 잃었던 자식을 떠올리게 해. 심지어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 보게 돼. 죽었다는 걸 인식하게 돼. 그게 점점 목전에 닥치는 걸 느끼게 돼.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이것에 대한 선명한 대비. 이것이 동경이라는 작품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연계는 털어드렸고 여러분들 사실은 묶어봐요. A꺽쇠 부분 있죠? 걔가 연계예요. 그래서 연계 겹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략 이후부터가 이제 여러분들 수특이랑 안 겹치는 부분이니까 뭐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문제만 털어드릴게요. 27번은 답 2번은 어렵지 않고 28번에다가 좀 적어봐. 얘가 세부일치. 얘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니네가 만약에 지문에 대한 납득도 잘 안 되고 그냥 좀 날려 읽었으면 얘는 시간을 좀 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갑시다. 1번 수지 보세요. 아내는 영로가 나이에 걸맞지 않은 뜻을 품고 죽은 일을 한탄한다. 그러니까 답 1번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1번 선지가 너무 어이없게 이제 쉽기 때문에 사실 시험 때는요, 근데 장담할게요. 거의 대부분 1번 한 번에 손가락 못 걸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데 일단 내려가 봐.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얘는. 선명도가 떨어져요, 쉽게 말하면. 그럼 이제 문제가 2번부터 5번까지가 중요하거든. 갑시다. 2번 수지가요. 아내는 노랫소리가 점점 커지자 아이를 불러 나무라는 말을 한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할게요. 내가 이거 돌아가서 확인해 보면 돼요. 어디일 거냐면 중략에서 11줄 내려가면 높고 찢을 때 날카로운 노랫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뻐꾹뻐꾹 봄이 왔네. 복사꽃 떨어지네. 못된 계집애예요. 아내가 삐죽이면 느닷없이 울기 시작했다. 애들은 다 마찬가지로 이 장면이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랫소리가 커진다고 해서 불러서 나무란 적은 없어요. 애가 온 겁니다. 애가 와서 거울 누리면서 비춘 거지 불러서 나무란 적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음이고요. 3번 선지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밀어봐. 아이는 흐느끼는 아내에게 다가가 유치원에서 만든 만화경을 자랑한다 그랬지. 가. 3번 선지도 사실 확인을 하면 돼. 근데 사실은 저거 봐. 연계 공부했으면 알 수 있지. 왜? 지금 만화경 없다니까. 이해돼? 유치원에서 만든 만화경은 누가 갖고 있어? 그가 갖고 있다고. 진짜 가져갔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아이가 갖고 있지 않아. 이걸 자랑할 수 없어. 얘는 지금 거울을 갖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4번 선지요. 중요하죠. 그는 거울빛을 피해 마루로 올라온 아내를 따라 방으로 들어간다. 야, 이거
어렵습니다. 4번 선지. 이거 확인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리을에서 좀 올라가서 5줄 올라가면 아내는 겁에 질려 마루로 올라왔다. 거울빛은 마루턱에 늘어서 하얗고 단단히 말랑한 짐승을 지나 재빠르게 아내의 얼굴에 달라붙었다. 구겹다편 은박한 주름살 진 얼굴이 환히 그러니까 일단 거울이 계속 비추니까 마루로 올라왔어. 얘야 제발 저리가 그러지 마라. 아내가 우는 내면 아내에게 애원했으나 아이는 아내의 도련 공부가 재밌는지 작은 악마처럼 깔깔거리며 거울을 거두지 않았다. 아내는 빛을 피해 그가 누워있는 방에 주춤주춤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니네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아내가 지금 마루 갔다가 바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억이 나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그는 원래 방에 뭐 했어? 누워 있었어. 지금 보면 알겠지만 다시요. 그가 누워 있는 방에 올라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원래 그는 누워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확인해 줘야 돼. 5번 선지요. 아내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을 알아듣지 못해 안 죽었죠 아직. 됐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는 위로를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말을 지금 이제 입이 안 움직여서 나이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장면이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을 고르는데 내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니네 중에서 1번을 한 번에 찍고 내려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너희들이 공부가 되려면 2번에서 5번까지가 잘 소거가 되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게 이 문제의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딴 건 몰라도 한수 모의고사가 사실 확인, 그러니까 고전수학과 잘 낸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실 확인 문제는 기가 막히게 잘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 사실 확인은 실수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얻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9번은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니네 중에 이제 감으로 푼 놈들이면 2번 선지 갑시다. 말소리와 손놀림이 함께 빨라지며 인물의 감정이 점차 고조되고 있음. 이게 니은 가보면 아내의 말소리도 맥을 맞는 손도 점차 그러니까 말소리도 빨라지고 맥을 맞는 손도 빨라졌는데 이게 이제 감정이 고조까지가 맞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번 선지는 누군가에 따라서 선명도가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럴 수 있다고. 근데 답이 너무 확실하잖아. 3번 선지 갑시다. 상대의 말을 받아 죽은 자식을 떠올리며 이웃 아이에 대한 반감을 가라앉히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랬는데 야 이웃 아이에 대한 반감은 점점 심해지겠지. 가라앉히지 않지.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30번의 답은 쉽죠. 5번 선지 갑니다. 물속에 담긴 틀니가 홀로 무언가 말을 더 밝고 명석하게 반짝이는 데에서 말을 잃은 그를 대신하여 사물이 생명력을 이어고 야 니네 문학에서 사물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케이스는 없어. 그러니까 이 사물이 반짝거린다는 건 쉽게 말하면 그걸 통해서 쇠해가는 사람과 그대로 있는 반짝거리는 사물을 대비해서 오히려 약간 삶의 유한함을 대비시켜서 보여줄 수는 있지만 사물이 생명력을 얻을 수는 없겠지. 보자마자 5번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계 털면서 중요한 문제 28번 하나 털어드렸고요. 오늘의 메인 메뉴입니다. 현대시입니다. 얘는 제가 열심히 떠들 거예요. 그래서 사실 너희가 지금 한수 해설 강의 듣는 이유는 이 31에서 34를 듣기 위해서 듣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얘가 메인입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떠들겠습니다. 가작품에다 적을게요. 얘는 연계입니다. 수능 완성 연계예요. 근데 어렵지 않죠. 근데 나에다 적어. 낯서는 대시. 야 진짜 낯서는 대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나와줘야 돼요. 5교원이에요. 심지어 5교원 작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적으셔야 돼요. 적어봐. 산문시예요. 여러분들의 가장 어려워하는 스타일입니다. 이거는 니네 분명히 알아야 돼요. 현대시 중에서 낯설게 나와도 연구분이 돼 있으면 니네가 어느 정도 잘라서 읽어요. 근데 낯선 시가 나왔는데 그 와중에 말이 어려운데 줄글로 돼 있다? 읽다가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버립니다. 이렇게 날아가는 순간 점수가 날아갈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좋은 경험을 하세요. 낯서는 대시 플러스 산문시. 뭐 문제가 좋고 나버리고 떠나서 일단 이런 게 있다 그럼 시험 때 어차피 듣도 보도 못한 새끼 나올 건데 그 와중에 혹시라도 산문시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생각은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추천입니다. 어차피 EBS 연기니까 얘는 할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낯선 시 딱 봤을 때 산문시다 싶으면 보기 읽고 들어가는 게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기 읽겠습니다. 34번 보기 형광펜 들고 싹 다 밀어갑니다. 가나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내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을 직. 그러니까 가와 나는 결국 뭐 할 거냐면 일단 현대 문명을 비판하는 애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전제는 바뀌지 않아. 가는 비극을 갖는 연약한 존재를 설정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아가 내지는 나비가 되겠죠. 그를 향한 위로와 연민의 시선을 통해 현대 문명의 폭력성과 비인간성을 고발한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적어놨어요.
미쳐봐. 나는 퇴사한 회사원. 그치, 퇴사한 회사원. 연함의 말을 떠올리며 새로운 삶의 맛을 탐색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뭐야? 이를 통해 집단을 이탄한 애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퇴사한 회사원이겠죠. 배타적인 도시 문명의 가혹함.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시에서 뭔가 내가 혼자 떨어져 있는 그런 배타적. 근데 도시의 삭막함과 강의 감성이 어우러진 공간을 제시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의 가능성을 긍정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얘를 긍정한대요. 긍정.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보기부터 먼저 읽고 들어가면 하여튼 두 글자. 뭐 잡아라? 제발. 이거죠. 그러니까 나보세요. 난 네가 가시를 알건 말건 관심이 없어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EBS 연계인데. 근데 수 아니니까 지금 모를 수도 있죠. 그럼 지금 하면 되죠. 난 네가 나시가 해석이 되건 말건 관심이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그래도 나시가 최소한 이런 시다라는 느낌은 좀 드셔야죠. 지금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지금 이 시는 구구절 떠들어봤자 도시 문명의 가혹함으로 도시 문명 비판하겠죠. 대신에 다른 삶의 가능성을 모색하게 되는 작품이에요. 근데 니네가 이걸 느끼기가 너무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일단 머릿속에 받고 지나가야 돼. 자, 가시는 EBS 연계 빨리 털겠습니다. 제목에 밑줄 쳐봐. 나비의 여행. 이 나비가 아가죠, 아가. 아가.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여러분도 혹시 카미디언 이선민 씨 아시나요? 이선민 씨의 아주 유명한 드립이 있습니다.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메타코미디 클럽이라는 데서 한 게 있는데 나 이게 너무 생각나죠.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저는 이제 목사 이름 이 아가입니다 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영어 이름은 아가리 이렇게 그러니까 이 좋은 시를 가지고 제가 지금 이런 드립을 치고 있으니 죄송합니다 해서 나 그때 엄청 웃었거든. 제가 개인적으로 이선민 씨 개그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제가 딱 2명 좋아해요. 제가 이거 좀 TMI인가? 제가 와이프가 제가 첫 번째 개그맨 중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 황재성. 미친 듯이 웃깁니다. 진짜 제가 황재성 씨를 볼 때마다 그냥 미친 듯이 웃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계속 그만 봐요. 그러니까 3인방 옛날에 이제 있죠. 문세윤, 양세찬, 황재성. 근데 저는 그중에 황재성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선민 씨. 이제 너무 웃겨가지고. 네, 아무튼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떠올랐는데 이거 지금 왜 얘기했죠? 갈게요. 여러분들 1년 잠깐만 쭉 보면은 아가가 밤마다 길을 떠난대요. 그래서 쭉 해서 나르다가 깜깜한 절벽 헤어내서는 미로에 지금 까무라쳐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제 아가가 여행을 할 건데 좀 연기니까요. 그러니까 아가가 연약한 존재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가가 여행을 할 건데 어떤 이제 폭력적인 여기서는 현대 문명이겠죠. 그런 걸 마주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폭력 내지는 공포라고 할까요? 공포? 그래, 폭력보다는 공포가 낫겠다. 그래서 이제 공포를 이제 구체화한 게 2연이죠. 근데 어쨌든 3년에서는 아기가 지쳤고 얘가 지쳤고 그래서 이 지침 됐어? 이 아가를 이제 마지막 연에서 좀 위로해주고 연민한다. 요게 이제 이 시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가 어렵지 않으니까. 사실 이 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나시 할 겁니다. 그래서 누차 얘기하지만 잘 들어. 올해 수능에 이 시는 안 나오겠지. 나올 가능성이 현저히 적지만 이런 시가 나온다. 아예 뜬금없는 듣도 보도 못한 시인데 산문시다 하면 하여튼 무조건 차분히 읽어야 된다. 연구문 돼 있어. 차분히 읽어야 돼. 갑니다. 8월 초 그 회사 그 책상 그 의자에서 일어나 문 밖으로 퇴사자인 것 같습니다. 거리. 오후 2시 햇볕이 곰조린 진들문처럼 내 목덜미와 팔에 새까맣게 착착 달라붙는다. 약간 느낌 오죠? 좀 더운 것 같아요. 내 피부는 금방 흐물흐물 녹기 시작한다. 나보다 먼저 이 땅의 햇볕에 흐물흐물 녹아있는 길들. 형체가 없인 그 길. 밑줄 쳐봐. 그런 길 위에서 사람들은 방향의 감각을 잃고 있다.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좀 적어볼까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방향상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니네 아마 너희들은 느껴보지 못했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소속감이 존나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제 N수들이 좀 느낄 수 있는 건데 내가 이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 약간 이런 느낌 들면 사실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똑같은 거야. 아니 회사를 그만뒀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지? 약간 이런 방향상실이에요. 여기까지는 해야 돼. 그럼 뭐라 그랬냐면 이왕 갑니다. 길을 알기란 어렵지 않다고 연함은 말했던가 도블란지 유제피안 이렇게 얘기하는데 몰라요. 길은 강 언덕에 있다. 길이 있다는 강, 한강 쪽으로 발을 옮겨 놓는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서
길이 있다는 강 쪽으로 한번 가보기로 했어. 연암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발을 옮겨놓을 때마다 녹아버린 길에 허연서 집에 신발에 엉겨붙어요. 움직이고 있음 또는 살아있음을 진행형으로 말하는 강. 움직이고 있음 또는 살아있음을 저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시간의 속은 그래서 늘 캄캄하다 강물수록 아무 의미 몰라요. 뭔 개소리인지 몰라. 그냥 우리의 상황 보자면 방향상실을 느끼다가 어디로 간다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니네가 보면 돼. 길은 강원도에 있다 그래서 길이 있다는 강. 쉽게 말하면 한강 쪽. 길이 있다는 강. 됐어? 이쪽으로 가기로 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 거리에서 니네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지금 퇴사학원에서 나왔잖아. 어떤 거리에서 방향을 잃었어. 그래서 얘가 지금 길이 있다는 강으로 가기로 했어. 지금 이 내용이야. 그 다음 뭔 말인지 몰라. 마지막 년 한번 읽어볼게요. 길이 있는 곳은 소리가 있다? 뭐 당연하겠죠. 소리가 있는 한강변. 자동차 엔진 소리, 악셀 밟히는 소리, 시멘트 바닥 긁어내며 차바퀴가 구르는 소리, 달아는 소리, 쫓아가는 소리, 호루라기 소리, 소리가 휘두르는 칼에 갈려나가는 뭐야? 그리고 잘려나가는 한강변, 사람의 감성을 한강변 사물이 지하를 점으로 운만하는 소리, 아 덥다? 한강변 소리의 천국이라 그랬으니까 여길 갔어. 길이 있다는 강 갔어. 쉽게 말할게. 한강변을 갔어. 근데 뭐가 존나 시끄러워? 아 소리가 엄청 많은 거야. 끝! 이렇게 끝나. 그러니까 나와봐. 몰라. 뭔 말인지 몰라. 방향 상실이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퇴사하고 나서. 그래 길이 있다는 강 쪽으로 가보자. 갔거든? 근데 소리가 가득해. 끝이야. 소리의 천국. 그러니까 니네가 이게 선생님 소리가 가득하다는 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도시의 삭막함을 보여줘요. 막 악셀 밟는 소리 이런 게 막 좋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강의 감성도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도시의 삭막함과 강의 감성이 어우러져서 다른 삶의 가능성을 준다 그랬으니까 봐봐. 오해하지 마. 얘가 좋다는 게 아니야. 한강변의 소리들이. 근데 나쁠 것도 아닐 수도 있어. 이거 단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 보자마자 아 도시의 소음이 가득하군. 안 좋은 거야. 이래버리면 곤란해. 그냥 우린 시를 드라이하게 읽은 거야. 다만 우리 머릿속에 뭐가 남아야 되냐면 도시 문명의 가혹함과 동시에 다른 삶에 대한 가능성이 제시가 됐대. 몰라. 그런 신가 봐. 이게 남아있어요. 됐니? 제가 나중에 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31번 답 1번 찍으시면 되고 32번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적진 않았지만 1번 선정부터 갑니다. 대상이 검은 표지를 열기 전 지났던 경쾌한 태도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기억을 가보면 하늘하늘이거든요. 근데 검은 표지가 2연 첫 번째 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러분들한테 짜증나거나 좀 힘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굵은 글씨 표시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외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실 이해가 안 되니까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얘는 괜찮은 게 EBS 연계니까 대상이 검은 표지를 열기 전 지녔던 경쾌한 태도라 그랬으니까 검은 표지 전까지는 좋았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맞다고 볼 수 있고 2번 선지형부터 위로 합니다. 얘는 빛나는 기억으로 출렁이는 내일을 향한 불안을 잠재우려 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라 그랬는데 니은 돌아가야지. 사실 확인해야지. 갑니다. 빛뿌리는 기억의 들판을 출렁이는 내일의 바다를 내가 말했지. 항상 구조 같은 의미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빛을 뿌리는 기억의 들판도 출렁이는 내일의 바다도 결국 다 좋은 거야. 이걸 나르다가 공포를 목격한 거거든. 그래서 빛나는 기억으로 출렁이는 내일을 향한 불안을 잠재우려 했다 그랬잖아요. 출렁이는 내일의 불안은 원래 없었어요. 근데 공포를 이후에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잠재우려 했던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좋은 걸 나르다가, 그러니까 둘은 같은 의미예요. 빛나는 기억과 출렁이는 내일은 원래 같은 건데 그거를 하려다가 나르다가 공포를 맞닥뜨리게 된 거지. 애초에 출렁이는 내일을 향한 불안이 있었던 건 아니다. 그래서 요건 답은 2번 찍으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암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32번에 입이 굵은 글씨가 없는데 그럼에도 얘는 EBS 연계니까 어떻게 된다 치지만 33번 별표 5천만 개 봐봐. 얘가 진짜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답을 골라도 시간을 정말 많이 끌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1번 선생님부터 짜증이 졸라 났거든요. 1번 선생님 갑시다. 형체가 없어진 그 길을 떠나 발을 옮기는 것은 거리로 향하는 의지를 표상한다. 그러니까 우리 적절한 거 하나 고른 거잖아요. 근데 1번 선생님 그냥 읽으면 꽤 그럴듯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형체가 없으면 그 길을 떠나서 발을 옮겨요. 발을 옮기는 거 맞잖아요. 거리로 향하려는 의지를 표상한다 그랬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럴듯하지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선명도 떨어져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형체가 없어진 그 길은 잘 보여. 아 얘는 본다니까 5번째 줄에 있어요.
얘가 안 보여, 얘가. 니네 중에 아마 공감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물론 사람에 따라 기억은 다르지만 거리란 단어가 보여야 얘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얘가 안 보여요. 그래서 졸라 찾아야 돼. 어디 있어요? 두 번째 줄 첫 번째 단어 있으니까 안 보여. 봐봐. 8월 초 그 회사 끝에서 이제 문 밖으로 나선다 하고 거리라는 문장 하나 있죠. 이거 하나야, 거리가. 얘 하나 나와. 그러니까 잘 봐. 네가 시를 잘 읽어야 되는 이유는 이거 사실관계인데 형체가 없어진 그 길, 지금 퇴사하고 나와서 쉽게 말할게 방향상실을 느끼는 그 길. 됐어? 근데 거리는 그 전이지. 문 밖으로 나선 그 거리도 뭐야? 사실 얘도 똑같은 곳이잖아. 방향상실을 느끼는 거리잖아. 둘이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길을 떠나서 발을 옮기는 건 거리로 향하려는 의지라 그랬는데 그러려면 맞으려면 얘가 달라야 되는 거잖아. 여기에서 벗어나 얘가 지향하는 상태가 되는데 아무리 봐도 거리는 지향하는 곳이 아니라 똑같이 방향상실 결핍을 느끼는 공간이거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야. 이거 어렵답니다. 근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렵답니다. 거리. 이 거리란 말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안 보여요. 굵은 글씨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극혐. 그 다음 2번 선지가요. 얘는 좀 할만하죠. 강 언덕에 있다는 길은 방향의 감각을 상실한 이들이 서 있던 길 위를 가리킨다고 그랬는데 니네 이게 좀 구분해야 돼. 강 언덕에 있다는 길. 봐. 길이 있다는 강이죠. 이 거리에 있다가 길이 있다는 강으로 온 거예요. 거리에 있다가 강 언덕에 있다는 길로 온 거예요. 길 위는 형체가 없어진 그 길하고 똑같은 거예요. 형체가 없어진 그런 길 위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둘은 다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거리와 이 길 위에 있다가 나는 강 언덕에 있다는 길을 가봐야겠다니까 둘을 구분해 달라. 그래서 다른 거다 해서 2번 치워야 돼.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솔직히 말하면 거리, 길 위 이런 거에 굵은 글씨만 줬으면 되게 잘 낸 선지다. 까다롭게 잘 낸 선지다. 근데 그게 안 보여서 짜증이 날 수 있다. 4번 선지는 개인적으로는 해석을 요구하는 선지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의 말과 시간이 암호처럼 늘 캄캄하다는 것은 삶의 괴로움이 소통의 부재에서 기인한다라 그랬는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뭔 개소리야 관련이 없지 이렇게 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아무리 그래도 소통의 부재랑 관련이 없는데 다만 이제 또 삭막한 도시 현실이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관련이 없는 얘기고요. 소리나 호루라기 소리는 같은 겁니다. 도시의 소음으로서. 됐어. 그래서 강변의 정취라는 말까지도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면 3번 선정대로 갑니다. 녹아버린 길이 발에 엉겨붙은 모습을 통해 길이 있다는 각오로 나아가기 어려운 정황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데 발을 옮겨놓을 때마다 녹아버린 길에 허연스레 신발에 엉겨붙으니까 약간 뭘 방해하거나 못 가게 하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인데 다만 3번을 한 번에 찍는 거 그렇게 쉬운 건 아니고 얘를 지워야 될 건데 1, 2번 지우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시간이 좀 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출제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물론 뭐 원래는 보기 문제 보통 돌아가는 구절에 굵은 글씨를 주죠. 뭐 저도 그건 아는데 낯선 시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산문시 같은 경우는 좀 돌아갈 수 있게 좀 굵은 글씨나 이런 걸 주셔야 아마 애들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34번이요. 얘는 이제 그래도 좀 괜찮은 게 그러니까 시를 이해하려고 한번 읽어보세요. 3번 수지 읽어볼게요. 문 밖으로 나서는 내 피부가 녹기 시작했다 해서 이질감과 혼란스러움 맞을 거고요. 5번 선지도요. 나에서는 소리가 있는 한강변을 향해 새로운 삶을 탐색하려는 태도. 이게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니네가 계속 말하시면 소리가 있는 한강변 딱 갔는데 소리가 가득하잖아. 선생님 한강변에 소음이니까 안 좋은 거예요 라고 단정을 딱 해버리는 순간 5번 선지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왜 새로운 삶을 탐색하려는 거냐.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시는 구구절 떠들어봤자 다른 삶의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끝나야 돼요. 다른 곳을 가본 거에 강변으로 가본 거에 이 소음이 좋을 리는 없죠. 근데 그렇다고 안 좋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요. 지금 모른다고요 우리는. 4번 선지 나가보세요. 굶주린 진들문 같은 햇볕을 통해 집단의 이탈을 겪는 가혹한 현실. 그러니까 이런 건 현실이고 결국 이런 현실 속에서 한강변으로 가본 걸 뭐라고 인식하냐면 다른 삶의 가능성을 한번 모색해본다 정도의 행위는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답 몇 번이죠? 4번이죠. 꿈길과 파란에서 쉬는 걸 통해 아가가 바라는 세계의 모습이라 그랬는데 이거 지쳤다는 거죠. 그냥 아가가 바라는 세계의 모습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도 될까요? 한수가 고전서를 잘 내요.
조웅전 정도는 잘 깔끔하게 끝났으면 좋겠고요. 속삼인곡 하도 자주 나오니까 EBS 연계 공부는 좀 잘해놨으면 좋겠고요. 동경 EBS 연계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28번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 현대시 특히 낯선 현대시인데 산문시 보기에 맥락 잘 잡고 그 상태에서 시를 차분하게 읽어줘야 뭐가 좀 보일 거다. 그래서 33번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날이 갑자기 덥네요. 또 갑자기 또 추워질 겁니다. 그래서 요즘 주변에 감기 환자나 아픈 사람들이 좀 많아졌는데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언제나 파이팅 하셔서 이번 9월 모평도 준비 잘 하셔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한 번 더 있겠지만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